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개수학 그영어 개쌤입니다. 이 선생님이 좀 이상하긴 해도 잘 가르쳐 주시니까 이해해 주세요. 그건 그렇고, 개수학 그영어 이름이 왜 이 모양인가요? 시끄러 재민아. 죄송해요. 자, 그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7챕터 방정식과 부등식의 미분이에요. 방부등식의 미분인데 앞에서 했던 극대극소 내용, 최대최소 내용하고 별반 다르지 않고 그냥 단지 방정식과 부등식을 얘기하겠다는 얘기는 굳이 여기서 이제 이런 표현을 준 상태인 거는요. 굳이 여기서 방정식과 부등식과의 미분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거든. 이게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뭐 얘기를 하는 거. 관계라기보다는 미분이란 단원에서 방정식과 부등식에 대한 어떤 해석 같은 거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 기본 골지는 그렇습니다. 어떠한 골지를 가지고 있냐면 fx는 gx의 꼴이 있다 라는 것과 fx는 gx의 꼴이 있다 라는 이러한 식으로 작성이 되어 있을 때 얘에 대한 뭐를 한다는 얘기냐면 해석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되어지는 거냐면 일단 첫 번째 fx와 gx가 연립되어진 상태라고 여겨짐. 따라서 자, 이게 첫 번째 연립되어진 상태고요. 두 번째, 그럼 왜일까? 왜 연립을 해놓은 상태일까? 라고 보면 둘의 교점에 대한 부분이 궁금했겠지. 그래서 둘의 교점, 즉 만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함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연립을 해놨을 거고요. 그래서 이 방정식을 풀어서 해를 구하게 되면 그게 교점의 x좌표가 된다 라는 그러한 내용이었고, 그리고 위치관계에 대한 얘기인데 위치관계 중에 하필이면 만난다면 만나는 포인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fx가 gx보다 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것은 크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fx가 gx보다 위에 있다라고 저 부등호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해 나갈 수 있음. 그럼 gx는 fx보다 아래에 있구나 이렇게 표현이 되어진다라는 사실. 그래서 이 기본 골지를 갖다가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자, 높아심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보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친구는요 이렇게 되어진 친구고요. x축과 만나는 포인트가 어디가 되어지냐면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이 되어지는 상태입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x제곱 마이너스 2x를 마이너스 3을 이항한 상태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도형이 두 개가 됐던 거예요. 여기서 이 0은 x축이었습니다. 여기 있는 0은 여기 있는 x축을 의미했던 거고요. 까만색은 포물선이 되니까 얘네 둘이 만난 곳이 어디야? 라고 하니까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이라고 대답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요게 만나는 포인트가 됐던 것처럼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러한 포물선이 있는데 얘가 3과 만나는 포인트, 그러면 얘가 3과 만나는 포인트를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이 포물선은 x축과는 0과 2에서 만나지만 얘가 x축과 만나는 포인트를 물어본 게 아니라 3과 만나는 포인트니까 3은 요쯤으로 이렇게 지나갔을 것이고 그 만나는 포인트가 여기가 어딜까에 대한 의문인 건데 그 교점의 x좌표는 얘의 해와 같다. 그럼 얘의 해는 얘의 해랑 같다. 그러니까는 여기가 3과 마이너스 1이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기본 여기서 문제를 풀겠다라는 어떤 기본적인 그 풀이 방법과
생각의 그 진행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x 세제곱 마이너스 3x,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오게 되면 x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a는 0이니까 이걸 이항을 해준단 말이죠. 자, 이걸 왜 이항을 하는가에 대한 부분인데, 얘를 이항하는 사유는 명백합니다. 웬만하면 우리는 불완전한 곡선은 그리지를 않는다가 원칙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되게 불완전한 상태의 그림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얘는 불완전한 그림입니다. 왜냐하면 누구 때문이냐면 미지의 상수 A 때문에 완벽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곡선은 웬만하면 그리지 않고요. 직선의 경우는 불완전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옮겨서 보기가 편하기 때문에. 근데 곡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움직이기 힘들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 해주시는 게 좋고. 그래서 저렇게 해서 얘가 x축과 만나는 포인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 하니까 얘를 이항해서 얘가 얘랑 만나는 포인트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바꾸어 생각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진행이 되고, 그래서 얘를 갖다가 그림을 그려주시면 x의 제곱 마이너스 3이 되기 때문에 쟤는 세 실근을 갖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x축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겠고요. 여기에서 여기 포인트가 0이고 여기가 루트 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3이 되어지는 이러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따라서 여기의 좌표는 1이 되어지고요. 여기의 좌표는 마이너스 1이 되는 상태일 것이고, 여기는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가 나오겠고 여기는 2가 나오는 상태가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마이너스 a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 마이너스 a라는 건 하나의 직선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a가 이렇게 있었다라고 한번 우리가 해보자. 마이너스 a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 친구는요, 얘는 이렇게 마이너스 a가 여기 있다면 한 점, 이렇게 있으면 두 점, 이렇게 있으면 세 점, 두 점, 한 점이 되어집니다. 그럼 구별을 해보면 마이너스 a가 2보다 클 때는 한 점이고요.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한 점입니다. 그래서 요 경우와 그리고 요 경우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건 지울게요. 딱 요 메커니즘이거든. 그래서 마이너스 a가 2보다 크면 몇 점에서 만나냐면 한 점에서 만납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아져도 몇 점에서 만나냐면 한 점이에요. 교점의 개수를 이렇게 숫자로 쓸게요. 한 점 이렇게 되어집니다. 마이너스 a가 2보다 크다는 얘기는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는 얘기죠. 이건 좀 이따 정리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으면 3점이에요. 마이너스 a가, 자 근데 이걸 해줘야지. 마이너스 a가 정확히 2일 때는 몇 점이냐면 2점이었어요. 맞죠? 이렇게 되면 2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 친구가 마이너스 2일 때도 2점이었어요. 만나는 점이. 그래서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일 때도 2점이었다. 그리고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을 때까지는 몇 점이었냐면 3점이었습니다 해서 교점의 개수가 이렇게 a 값에 따라서 달라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의 실근이 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여기는 접하고 여기는 만났기 때문에 중근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중근과 두 점에서 만나는데 하나의 이중근과 하나의 실근을 갖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때도 접하고 만남이 있으니까 이중근과 한실근을 갖는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지나갈 때는 그냥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니까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가 된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건 무슨 말이냐.
마지막 문항의 표현입니다. 하나의 실근과 두 허근을 갖도록 이라고 되어 있는데 3차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세팅이 3개예요. 근의 세팅이. 근데 그래프는 실수상에서 정의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상에서 3차식인데 그래프상에서 교점이 하나가 나왔다는 얘기는 실근이 하나 있다는 얘기야. 왜냐하면 그래프는 실수만 보는 거니까. 그럼 하나의 실근 하고 끝낼 수는 없어. 왜냐하면 3차 방정식은 근이 3개니까 기본적으로. 그래서 하나의 실근과 두 허근이라고 표현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 3번의 상황이 이러한 상황이 되어진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기본 문제 7-2번입니다. 얘도 똑같은 얘기인데 x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m은 0이라면 이건 이 상태에선 진행이 불가하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이 그래프랑 x축과 만나는 걸 보는 건 어렵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왜냐하면 미지의 상수가 들어있어서. 그러면 얘를 이렇게 바꾸면 어렵지 않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9x는 m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면 이 그래프와 얘랑 만나는 점을 보는 것은 m 값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곡선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곡선은 고정이 되어져 있는 상태일 것이기 때문에 얘만 움직여서 관찰을 하면 되니까 크게 어렵지 않은 일이 될 것임. 3차, 2차, 1차 풀구성이기 때문에 미분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 인수분해가 안 되는 구조기도 하고요. 그래서 미분을 해주시게 되면 얘는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가 되어지겠고 얘는 두근의 합이 2고요.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3이 되어지니까 얘는 3과 마이너스 1이 근으로 있을 거예요. 그래서 3과 마이너스 1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미분한 도함수를 통해서 우리 함수를 그려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원래의 함수를 그려보면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이런 모습의 그래프를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요. 여기다 대입해 줘야 되겠죠.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5가 되네요. 3을 대입해 주면요. 마이너스 27이 됩니다. 이렇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축을 좀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제에서 얘는 자 여기서 일단 여기까지 1절 그럼 아까랑 똑같은 맥락으로 이제 한 가지를 해보고 그 다음에 하나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의 취지와 맞는 것과 맞지 않는 것을 한번 해볼 텐데요. 자 이렇게 잡아놓고 우리가 m값을 통해서 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m이라는 직선은 이런 식으로 지나갔을 거예요. 그러면 이 직선이 자 5보다 클 때는 1점, 2점, 3점, 2점, 1점 이렇게 되어집니다. m이 5보다 커야 1점, 5일 때 2점, 5와 마이너스 27 사이에서 3점, 마이너스 27일 때 2점, 마이너스 27보다 작을 때 1점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아까처럼 해보면 얘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m이 5보다 클 때는 1점에서 만나고 m이 정확히 5가 됐을 때는 2점에서 만나는데 접점 하나와 교점 하나입니다. 그 다음 m이 마이너스 27부터 5 사이에서는 3점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m이 마이너스 27이 되어질 때는 2점이었고요. 그 다음에 m값이 마이너스 27일 때보다 작을 때는 1점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아까의 문제를 풀면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는 거예요. 아까랑 똑같은 문제가 됐죠. 근데 얘는 상황이 달라 지금. 근의 분리에 대한 얘기인데 얘는 정확한 근의 위치를 포지션을 물어보고 있죠. 하나의 음의 실근과 양의 실근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럼 0의 포지션을 찾아야 돼요. 0이 어디 있는지. 그러면은 0은 마이너스 1과 3 사이 어딘가에 있겠지라고 대충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0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니? 라고 했을 때 얘한테 0을 대입하면 0 나오죠. 그러면 0,0이 됩니다. 여기가 이렇게 0, 0 이렇게 되어지겠죠. x축, y축이라고 칭하는 그 점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m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m을 그대로 가져와서 얘가 아이고 많이 부족하네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됐을 때는 교점이 0보다 오른쪽에 있습니다. 하나의 양의 실근과 두 허근입니다. m이 5보다 클 때입니다. 자, m이 5보다 크면 하나의 양의 실근과 두 허근이 되어집니다. 즉, 저 문항에서 2번에 대한 답이 되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 요 m이 이렇게 되는 순간 음수 쪽에 중근 하나와 양수 쪽에 실근 하나가 됩니다. 0보다 왼쪽에서 접하고 0보다 오른쪽에서 만났으니까 그렇게 되어지고요. 그러면 하나의 음의 실근과 정확히는 두 개의 음의 실근인데 어쨌든 하나의 음의 실근과 하나의 음의 중근과 그러니까 음의 이중근과 양의 실근 하나가 되겠죠. 이거는 그 다음 이렇게 되면 음의 실근 두 개와 양의 실근 하나가 되겠죠. 음의 실근 두 개와 0보다 왼쪽에서 교점 두 개, 0보다 오른쪽에서 교점 하나. 자, 이렇게 되면 0보다 왼쪽에서 교점 하나, 0보다 오른쪽에서 교점 두 개. 그러니까 하나의 음의 실근과 두 개의 양의 실근이 되어지겠죠. 이렇게 되면요. 자, 즉 얘보다 작아지고요. 마이너스 27보다 커질 때 그렇게 됩니다. 즉 m값이 마이너스 27보다는 크고 0보다 작아질 때 이때 두 개의 음의 실근, 양의 실근과 하나의 음의 실근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1번이 되겠죠. 얘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 m값을 계속 움직여서 이렇게 되어지면 양의 이중근 하나와 음의 실근 하나가 됩니다. 양의 이중근 하나와 음의 실근 하나가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되면은 3번의 답이 되겠죠. 즉 m이 마이너스 27일 때가 3번에 대한 해답이 되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요 문제보다 조금 복잡해졌을 뿐, 조금 더 좀 고려해야 될 게 좀 있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별반 다르지 않은 얘기다. 이런 얘기죠. 자, 기본 문제 7-3번인데요. 여기서도 지금 만나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x 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과 2x 플러스 2가 만난다니까 연립을 해 줄 거고요. 이 도형은 뭐 대충 이렇게 생겼겠고 이 도형은 대충 이렇게 생겼을 텐데 요 a 값이 바뀌면 오르락내리락 하겠죠. 요 a가 y절편이니까 그죠? y절편이니까 y절편이 이제 커지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 그래프가 이제 오르락내리락 할 거야. a 값이 변하면. 그럼 봐서 얘랑 둘이 어떻게 만나는지 어쩌고 저쩌고 하는지를 보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일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렇게 돼서 여기서 접하고요 선생님 저쪽에 어딘가에서 만나잖아요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진행해 나갈 수는 있겠으나 상당히 불편한 일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불분명한 직선에서 직선이 지금 불분명하고요. 곡선은 고정이 되어 있는데 저 직선은 축에 평행한 직선이 아니란 말이야. 축에 평행한 직선일 때 우리는 굉장한 편안함을 느껴요. 아까처럼 별로 생각할 게 없단 말이지. 그러면은 이 상황을 좀 바꿔주는 게 좋겠다. 이 상황도 이 상태에서는 문제를 못 푼다라는 결론이 되고 있고 마이너스 3x는 3x 플러스 1은 a 이렇게 되어질 거란 얘기인 거지. 이러면 굉장히 좋은 상황이 됐어요. 근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얘를 이항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얘를 이항을 해주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는 a 마이너스 1 이렇게 이항을 해주시면 되고 요거는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줄 안단 말이죠. 오늘도 지금 요번 챕터에서만 지금 벌써 두 번째입니다. 미분 챕터에서 벌써 이것만 나온 것만 해도 한 몇 개는 될 거예요. 한 대여섯 번은 될 것 같습니다. 넘을 것 같아요. x축 요거 그릴 거예요.
0,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2입니다. 거의 외워진 숫자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외워진 상태로 거의 나오셔야 돼요. 이런 거는 이런 기본 수들은 당연히 암기가 돼 있어야 된다. 굳이 대입해 보지 않더라도.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얘를 그려주면 되죠. 그럼 a-1이라는 직선은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a-1 이렇게. 그러면 이 친구는 아까 그 기울어진 직선보다 훨씬 편하죠. 이렇게 되면 한 점에서 만나죠. 두 점에서 만나죠. 세 점에서 만나죠. 두 점에서 만나죠. 한 점에서 만나죠. 이렇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a-1이 2보다 클 때는 몇 점에서 만나냐면 한 점에서 만나게 되고요. a-1이 2일 때는 두 점에서 만나게 되고요. 하나의 접점과 하나의 교점이죠. 그리고 a-1이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을 때는 세 점에서 만나게 되고요. a-1이 마이너스 2가 됐을 때는 두 점이 되고요. a-1이 마이너스 2보다 작아지게 되면 다시 한 점에서 만나는 상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가 3보다 크다면 a는 3이라면 a는 1씩 더해주면 마일보다 크고 3보다 작다면 a가 마이너스 1이라면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면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 문제 7-4번입니다. 점 1,a에서 곡선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x에 2개 이상의 접선을 그을 수 있을 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접선 방정식에서 충분히 학습을 한 거예요. 2개 이상의 접선을 그을 수 있다. 그러면 접점이 2개 이상 나온다. 접점 또한 만나는 점이다. 그러면 연립한 방정식의 해가 2차 방정식이 된다. 해가 2개 이상 나오게 된다. 연립한 방정식인지 몰라요. 어쨌든 방정식의 해가 2개 이상 나와야 한다. 라는 얘기가 되어지겠죠. 그럼 내가 접점의 x좌표를 t라고 가정을 하는 순간 t, t세제곱 마이너스 t가 되어지겠고요. 이게 접점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의 기울기를 구해야 할 것. 그래서 그 기울기는 너라는 함수를 x에 대해서 양변을 미분한 y'은 3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지겠고 따라서 t를 대입하니까 3t제곱 마이너스 1이 되더라.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기울기가 3t제곱 마이너스 1이면서 t, t세제곱 마이너스 t를 지나게 되니까 그러한 접선은 이렇게 되어지겠고요. 그때 이 접선은 1,a로부터 비롯되어진 접선이기 때문에 대입하면 성립해야 할 것이며 따라서 a는 3t제곱 마이너스 1에 1 마이너스 t 플러스 t세제곱 마이너스 t가 되어집니다. 자, 이때 얘의 정체를 판단하고 가는 것이 중요함. 자, 얘는 t에 대한 몇 차 방정식이냐면 3차 방정식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t 값이 기본 세팅 값이 3개가 나온다라는 얘기가 되겠는데 그러면 그 t는 이거죠. 그럼 얘의 정체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게 필요함. 얘는 아까 접점이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접점의 x좌표가 t입니다. 근데 t가 3개입니다. 기본적으로 3개일 거예요. 확실히 3개라는 것은 아니지만 3차 방정식은 근이 하나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3개일 수도 있잖아. 맥시멈 3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접점이 맥시멈 3개인 거야. 그러면은 접선도 몇 개가 나오냐면 3개가 나온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때 2개 이상의 접선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t 값이 2개 이상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즉 이 방정식의 근이 2개 이상이어야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t에 대한 3차 방정식에 근이 몇 개 이상이어야 되냐면 2개 이상이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겠죠. 자,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면요. 마이너스 2t의 세제곱 사라졌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t 마이너스 t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3t 제곱 나옵니다. 3t의 제곱 나오고요. 끝났어요. 자, 요게 땡입니다. 여기 더 없습니다. 정리 다 됐고요. 얘가 a입니다. 그럼 얘의 근이라는 것은 너와 너의 교점에 대한 얘기가 되어지겠죠. 그 얘기죠. 근데 곡선에는 최고차 한계수가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면 굉장히 좀 불편해. 그러니까 방정식이든 뭐든 최고차 한계수가 마이너스면 되게 불편해. 왜냐하면 똑같은 식인데 우리 어린이들이 얘 인수분해 해야 돼. 그러면 인수분해 잘해. 근데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이거 인수분해하라 그러면 되게 불편해. 그러니까 누구나 그럴 거야. 이건 나도 불편하고 니네도 불편하고 누구나 불편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최고차 한계수는 음수를 안 두는 게 굉장히 좋겠지. 그래서 얘를 좌변 우변을 바꿔주게 되면 2t 세제곱 마이너스 3t의 제곱이 마이너스 a가 되겠지. 요딴 거는 상관이 없어. 어차피 이런 거는 마이너스가 붙어있든 말든 관계가 없어요. 자, 마이너스 1이요? 아, 네, 마이너스 1이 없네. 네, 감사합니다. 자, 요 마이너스 1이 없고요.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으니까 얘를 갖다가 얘는 내버려 두자. 그럼 요 마이너스 1은 그냥 내버려 둘 거야. 안 데리고 갈 거야. 지금 필요가 없으니까 어차피. 자, 그래서 이렇게 잡아놓고 얘를 그려주시면 돼요. 그럼 얘는 2t 제곱으로 묶을 수 있죠. 그러면 t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되어집니다. 얘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러면 이 친구는 그림이 이런 식의 그림이 될 것이고요. 이런 식의 그림이 되어지고 그 다음 0에서 접하고 2분의 3에서 만나요. 그럼 0에서 접하고 2분의 3에서 만나니까 x축이 이렇게 지나갈 거예요. 그래서 0에서 접하고 2분의 3에서 만나는 상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의 좌표는 2대1 그 비율에 의해서 1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1을 대입해서 값을 구해 놔야 되겠죠. 1을 대입해주면 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나요? 아, 뭐래? 맞죠? 네,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이 친구야. 얘랑 교점이 2개 이상이어야 돼요. 그러면 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었다 하자. 그러면 이 친구가 이제 올 겁니다.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하면 교점 하나입니다. 교점 2개고요. 3개고요. 교점 2개입니다. 즉 여기도 괜찮고 여기 다 되고요. 여기도 돼요. 맞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라는 친구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라는 친구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0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요. 이렇게. 따라서 양변 1 더해주시면 0, 1 사라지고요. 양변 마이너스 곱해주시면 a, 마일, 0 이렇게 되어지겠죠. 따라서 실수 a 값의 범위는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기본 문제 7-5번입니다. 얘도 똑같은 얘기가 될 거예요. 결국은 여기에서 그 x의 4제곱 더하기 4k 세제곱의 x가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주시면 좀 나을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데 네, 실질적으로는 얘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만은 않다. 그러니까 꼭 이렇게 주는 것이 능사는 아니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첫 번째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x 4제곱 더하기 3은 마이너스 4k 세제곱의 x 이렇게 써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얘는 원점을 통과하는 직선이거든요. 얘는 그냥 우함수 그래프가 되고요. y축 대칭인 그냥 함수거든요. 쟤는.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돼서 여기에 3이 있었을 때 x 4제곱은 이렇게 지나갔을 것이고 이 친구는 원점을 통과하는 직선이란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 얘가 기울기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달라짐에 따라서 이 그래프가 모양이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래프가, 또는 그래프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접할 수도 있고요. 안 접했는데 접하게 해보자. 접하게 해볼 거야 반드시.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요. 맞죠? 접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가 이렇게 돼서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서 안 접했는데 되게 힘드네요 접하기가. 이렇게 접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서 안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 직선의 기울기가 바뀌면 이렇게 되면서 두 점에서 만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각각 다르겠죠. 근데 이때 얘가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얘가 요 직선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니까, 이런 경우는 뭐 되어지는 거냐면 요 경우와 요 경우는 안 되죠. 곡선이 직선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고. 곡선이. 그럼 너는 배제, 너는 배제. 얘는 위에 있긴 한 것 같은데 만나기도 하잖아 한 점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요건 다 되겠죠. 그러면은 이러한 직선들은 다 된다는 얘기야. 이런 직선들, 막 이런 것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의 직선들이 다 될 거란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최초로 안 되기 시작했던 데가 여기가 까비거든요. 까비. 까비. 그죠? 여기 까비. 이게 아까워요. 그죠? 그러면 요때의 기울기보다 어떻게만 하면 되냐면 이렇게 되면 되고, 요때의 기울기보다 어떻게 되면 되냐면 커지면 되고, 요때보단 작아지면 되고, 이렇게 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무조건 안 만나는 상태가 되겠지. 그럼 이때의 뭐만 구하면 된다? 기울기만 구하면 된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 기울기보다 작기만 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네. 그러면 자, 이제 얘의 기울기, 얘의 어떤 점에서의 기울기를 구하면, 자, 그러면 여기에서 결국은 요 친구들은 다 가능한 그림들이라고 여겨지고요. 왼쪽에 저 음수로 되어 있는 친구들이나 저 친구들은 어차피 양수 쪽에 있는 상황이 그대로 연출이 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지우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에서 요 점이 있어요. 요 점을 우리는 가정을 하잖아. 이렇게 t. 그러면 t, 얼마가 되냐면 t 4제곱 플러스 3이야. 근데 t에서의 기울기니까 요 함수를 미분해 줘야 되겠지. 그럼 미분하면 4x 세제곱이 된다. 거기에 t를 대입하게 되면 기울기가 몇이라고 됐냐면 4t의 세제곱이 되어져야 된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이 직선의 기울기는 얘인데요. 그래요. 그러니까 4t의 세제곱과 마이너스 4k의 세제곱이 어떻다? 같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고요. 그렇게 된다면 여기에서 4 약분 가능하죠. 그럼 t 세제곱 플러스 k 세제곱이 0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t 플러스 k에 t 제곱 플러스 2tk 플러스 k 제곱 이렇게 되어지고요. 얘가 0입니다.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작으니까 0이 될 수 없고 얘가 0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t는 마이너스 k가 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즉 t랑 k랑 부호만 다르고 뭐가 같냐면 저기 값이 똑같다는 얘기가 되어지겠죠. t랑 k랑은 이제 그러한 관계 속에 놓여져 있음이야. 있음. 그죠? 이쪽도 똑같아요. 이쪽도 내용은 똑같아. 이렇게. 그죠? 되면은 대칭이니까 정확히 그게 일치를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 다음 또 뭐가 돼야 될까? 여기서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기울기가 나오면 기하학적 기울기를 봐야 되죠. 그러면 가로분에 세로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게 얘랑 똑같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t분의 t 4제곱 플러스 3과 4t 세제곱이 똑같아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럼 얘 풀어주면 3t의 세제곱은 뭐래? 3t의 4제곱은 3 이렇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t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여기가 1이라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k도 즉 요때는 k가 무슨 일, 요때는 k가 1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는 자, 요때는 t가 1일 때는 k가 마이너스 1이죠. t가 마이너스 1일 때는 k가 1이 됩니다. 그러면 요때는 요때의 기울기죠. 요때는 k가 얼마일 때냐면 마이너스 1일 때고요. 요렇게 됐을 때는 k가 1일 때란 얘기가 되어지겠죠. 이렇게 됐습니까? 네. 그렇게 되어서 k값의 범위는 1과 마이너스 1 사이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k는 마이너스 1과 몇 사이여야 한다? 1 사이여야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네. 요거보단 작고 요거보단 커져야 되니까. 자, 요렇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요게 아마도 해설엔 이렇게 안 풀지 않았을까 싶은데 잠시만요. 확인 좀 합시다. 네, 해설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해설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풀 수 있다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앞에서 풀었던 내용을 그대로 활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어진다라는 거지. 그래서 뭐 두 가지 풀이를 다 알고 계셔야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설지에 있는 풀이도 풀이겠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힘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풀이 반드시 좀 잘 한번 곱씹어 보면서 생각을 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본 문제 7-6번입니다. 여기 7챕터는 연습 문제 풀이는 그냥 패스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연습 문제는 안 풀고 넘어갈 거기 때문에 이 7챕터 마지막 문제가 되겠고, 어차피 여기 이제 문제집 같은 데 보시면 알겠지만 따로 단원이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냥 극대극소에 다 포함이 되어져 있는, 최대 최소 그쪽에 다 포함이 되어져 있는 하나의 단원에 들어있기 때문에 되게 그냥 여기는 좀 세분화를 좀 챕터를 분할을 시켜 놓은 거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뭐 이 정도만 풀 수 있어도 거의 웬만한 건 다 풀 수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야, 여기 일단은 제한 범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얘인데요. fx가 gx보다 위에 있어야 된대요. 그럼 5x 세제곱 마이너스 10x의 제곱 플러스 k가 5x 제곱 플러스 2보다 위에 있어야 되고요. 5x의 세제곱 마이너스 15x의 제곱이 2 마이너스 k보다 위에 있으면 돼요. 지금까지 했던 계속 그 짓입니다. 그래서 5x 제곱에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어지겠죠. 그럼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0, 3 이렇게 되어집니다. 미분할 필요 없죠. 3차, 2차니까. 그래서 0에서 접하고 3에서 만납니다. x축과 0에서 접하고 3에서 만납니다. x축과의 관계가. 네. 자, 그래서 여기가 0, 여기가 3이 되고요. 그럼 여긴 비율이 2대 1이니까 여기 2가 되겠죠. 그래서 2를 대입해주면 2 대입해주면 20에 마이너스 20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지겠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0부터 3까지라고만 했어요. 0부터 3까지 요 범위 내에 있는 그래프에서입니다. 이때 2-k보다 위에 있으면 돼요. 저 빨간 색깔이. 그럼 2-k가 이렇게 지나갈 거 아니야. 이렇게 있었겠죠. 얘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빨간 색깔 그래프가 2-k보다 위에 있어야 돼. 이렇게 돼도 이렇게 돼야 돼. 이러면 빨간 색깔 부분이 2-k보다 위에 있죠. 그죠? 그러니까 2-k가 마이너스 20보다는 작아야 합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따라서 k가 22보다 큽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단순한 문제예요. 됐습니까? 네, 그래프만 활용하면 방부등식과 미분은 곧 그래프인 거거든. 그래서 이것만 활용을 해주면 크게 복잡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렇게 해서 7챕터까지 마무리를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적분, 속도가 속도 미분 8챕터인데요. 8챕터 속도가 속도 미분 적분 미분은요. 뒤에 마지막 챕터, 정성 마지막 챕터에 속도가 속도와 적분이란 게 있어요. 그래갖고 그 속도가 속도 미분 적분이 원래 하나로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쌤 유튜브 영상에도 그 예전 저번 작년이야 재작년이야 그때 수업했던 작년인가 수업했던 영상 같은데 속도가 속도 미적분이 한 챕터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 영상이 하나로 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재생 목록 보시면은 하나로 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는데 그래서 8챕터는 넘어가고 그래서 바로 부정적분으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들어갈 수 있도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생하셨고.